파트는 어느 정도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동물 등록이 아니고 그 출입국, 동물 출입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전자차트 쓰는 거를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실습처럼 조금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전자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컴퓨터에서 한번 사용을 하면서 그런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주면 어떨까?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동물병원 실무에 있어서 나중에 전자차트를 한번 다루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차트 하면서 뭐 수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처방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있죠. 거기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록 같은 거 출력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검사하고 이런 것들 그런 항목도 있고, 또 우리가 오더 올린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오더 올리는 게 따로 있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전자차트를 이용해서 오더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더를 올리는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일단은 전자차트가 아마 이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세팅이 돼도 기계가 이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 전자차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하나 인투벳이라는 데가 있고 우리엔이라는 데가 있는데, 스카이는 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인투벳이라는 거를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 생긴 거 보면 알 텐데, 우리엔을 쓰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전자차트의 원리 자체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파트까지 아마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이제 동물병원 실무는 다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듯이 그 문답풀이 같은 거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건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잘 배우고 하는 것도 되게 당연히 중요하고 뭐 관련 내용들 다 가르쳐 드렸지만, 일단은 시험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아마 그 허재강 학과장님께서 그 동물보건 종합이라는 과목에서 해부생리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씩 풀어주시면 설명하고 계실 텐데, 저도 뭐 임상병리라든지 수의 약무 기초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 실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가 한 130개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우리 어떤 거 배웠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볼게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이건 내 소개고. 자, 일단은 그 테크니션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전화 응대부터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쭉 설명을 할게요. 한 번씩 여러분들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은 리셉션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전화 오면 제일 많은 거는 뭐라 그랬죠? 네, 언제까지 하냐? 점심시간 언제냐? 뭐 얼만가? 뭐 팔아요? 이런 거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시시컬컬 뭐라 그래, 시시콜콜한 그런 질문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진료 예약 잡는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대신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려동물 상태에서 뭐 자꾸 설사하는데 어떡할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있을 때 원론적으로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했고,
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도 숨을 안 쉰다든지 애기가 막 쓰러웠다든지 어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빨리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수의사한테는 응급 환자가 오면은 이제 내가 방금 전화 왔는데 얘가 숨을 안 쉰다고 하고 10분 있다 도착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수의사가 뭐 CPR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컴플레인이 생기면 어떡하라 그랬죠? 컴플레인이 생기면은 만약에 본인이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선임 테크니션이나 수의사 선생님이 전달하고, 요새는 그냥 시시고 콜콜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를 하면서 체크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물병원에 등록된 환자인지 오는 환자인지 확인을 하고, 등록이 어려우면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은 등록을 해주고, 등록이 이제 어려우면은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되죠? 몇 살인지, 종이 뭔지, 중성화 했는지, 남아인지, 여아인지, 체중도 대충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면 좋고, 그리고 뭘 체크하라 그랬죠? 주호소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올 수 있으면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예약 잡아드리고, 샘플 지참 여부까지.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쭉 보면은 위치 문의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있냐? 그러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든 차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근처에 큰 건물이라든지 지하철역이 있으면은 설명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호자가 계신 곳을 일단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디에 계신지, 그 다음에 교통수단 확인하고, 뭐 대중교통으로 오는지, 자가용을 몰고 오는지, 근처에 어떤 큰 건물이라든지 지하철역 같은 거 있는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서구청이 근처에 있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설명하기 쉽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자가용인지 대중교통인지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거기가 이제 어떤 아파트 옆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아파트 아세요?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이었고, 주차 위치 및 방법 안내에 있어서는 단속 같은 거 병원에서 설명 제대로 안 해줬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근처에서 단속하거나 카메라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차 어디에 해야 되는지 안내해야 된댔죠. 병원의 앞인지 뒤인지, 이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지, 주차 찍어드리는지 그런 거 다 설명해야 된댔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보시고, 주차권 같은 거 필요하면은 꼭 챙겨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주차 주의사항으로는 주차 단속을 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와서 주차 단속에 걸리면 향후 병원에 내원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불편함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컴플레인을 막 한다 그랬죠? 엄청 뭐라 그래요? 5만원 물어내라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던 병원에는 거기는 그 주차 단속, 시골이라서 주차 단속을 거의 안 해요. 주차 단속 거의 안 하고 진짜 막 길거리에 대고, 심지어 횡단보도에다가도 하루 종일 대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데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댄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보호자는 무인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내를 한다. 보호자님, 저희 병원 앞 도로는 주차 단속 지역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병원 건물 지하인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보통 이제 큰 건물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건물이 크니까 주차시설도 보통 잘 돼 있는 편이죠. 근데 그냥 상가에 있는 경우에는 이 주차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차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막 주차 공간 한 대인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장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이제 CCTV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주차하네? CCTV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면은 바로 그 민원 넣습니다. 구청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여기 동물병원 아닌 환자, 여기 불법 주차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 넣기도 하고. 진료 시간 문의 많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제
24시간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게 이제 진료를 해주면 되고, 저녁 7시까지 진료를 한다 그러면 7시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7시까지 진료니까 그 전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6시 반 정도까지는 오셔야지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치고 내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병원도 7시까지 했는데 7시 이후에 오면 진짜 안 받아줬어요. 7시 이후에 오면 안 받아주고, 왜냐하면 우리 다 퇴근해야 돼서 안 받아주고 7시 전에 왔다 그러면 이제 받아주긴 하는데, 전화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6시 반까지 오라 그래요. 6시 한 55분쯤 왔다 그러면 진짜 테크니 선생님들이, 나는 그렇게 대놓고는 안 했는데 와 진짜 엄청 욕해요. 막 차마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막 되게 뭐라 그래요. 네. 특히 그런 환자가 막 응급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 일일이 다 받고 가는 경우면 이제 완전 난리 나요. 7시에 문 닫고 가야 되는데 8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진료 때문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24시간 동물병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 예약하려 그러면 일하는 시간 같은 것도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야간 진료는 보통 응급 진료만 보조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이제 안내가 잘 돼야겠죠. 진료나 수술 문의, 보통 진료 문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잘 여길 다니고 있는 분인지 파악한 후에 원장님께 전달을 하고, 신규일 때는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원장님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그냥 원장님께까지 안 가고 그냥 큰 병원은 다른 수의사들이 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간단한 시술인 경우에는 본인이 답을 해줘도 돼요. 뭐 중성화 수술 비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떤 진료에 관련된 의료적인 부분이 걸려 있으면은 괜히 여러분들이 답했다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문의는 그냥 대충 얼마인지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얼마입니다라고 응대하지 말고 뭐 정확하게 비용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라는 게 자꾸자꾸 붙어요. 마취 비용 붙고 체중 비용 붙고 막상 그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차트에 넣으면은 원래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컴플레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성급하게 응대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화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 외우고 있다가 말씀드리면 되고, 가급적이면 비용이든 진료든 좀 방문하시는 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인 금액은 알려주고 뭐 정확한 내용은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동물병원에도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 오는 걸 유도해야지 어느 정도 매출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품 문의, 테크니션은 병원에 비치된 용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처방사료, 처방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해서 그 다음 뭐 샴푸 종류, 그 다음 뭐 사료 종류,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처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특히 처방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샴푸라든지 캔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냥 용품이나 이런 거는 꼭 병원에서 안 사도 되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싸게 사고. 그런데 처방식은 병원에서만 팔기 때문에 그리고 처방식은 한꺼번에 많이 안 들여다 놓죠. 필요한 수량만큼만 들여다 놓기 때문에 이제 처방식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경우 있고, 무슨 사료 뭐 CD 사료 있어요, 뭐 심장 사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편이고, 없는 용품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비슷한 다른 제품을 권해드린다. 그래서 가령 뭐 힐스 사료를 먹였는데 힐스가 없고 우리는 그 로얄 캐닌이 있는데요 하면은 뭐 그런 거 권해드릴 수 있겠죠. 없는 용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 도움을 드린다. 특히 이것도 처방식이 많아요. 가령 뭐 처방식 먹고 있는데 내가 먹는 처방식 캔으로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병원마다 오는 로얄 캐닌이나 아니면은 힐스라든지 퓨리나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사원이 오죠. 그런 분한테 물어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드리고, 신규 고객이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입금 계좌를 안내해드리고 입금 확인한 후에 주문한다. 그래서 문의만 해놓고 구해달라고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 되게 많다 그랬죠.
보통 이제 저희 뭐 병원에 항상 다니고 치료받고 있는 처방식을 먹을 정도면은 지속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고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이 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와서 사고 구해달라 그랬으면 사고 결제하고 가지만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감이 없죠. 그냥 주문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금을 받고 나서 주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 뒤에서 이제 호텔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규정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한 상태여야 된다. 예방 접종 내역이 있는 경우 혹은 입실한 날 예방 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방 접종은 한 5종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병원마다 기준은 달라요. 5종류 다 해야지만 해주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강아지들이 좀 많이 모여서 놀고 이런 데는, 호흡기 질병 같은 것들 예방접종 좀 철저히 하고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은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기준에 맞게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만 호텔에 들어올 수 있고, 호텔은 병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전염병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미용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사실 보면은 어, 병원에서 부가 서비스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주 수입은 진료고 미용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을 하다가 이제 어디 상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병원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식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병원 매출이. 호텔도 마찬가지. 호텔에 또 병원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 의사들이 수의사들이 가끔씩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그런 거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잘못하다가는 더 손해가 커요. 미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미용사가 잘 못하시는 분이 왔다. 성의 없게 하시는 분이 왔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이 잘 걸리는 게 미용 쪽입니다. 컴플레인이 좀 잘 걸리고 하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죠. 미용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호텔 같은 경우는 개들이 서로 모여서 놀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항상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안전사고 생길 수 있고 지금 전염병 같은 거 돌아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부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병원들은 이 호텔이나 그 미용을 안 합니다. 저희 병원도 제가 있던 병원도 호텔이랑 미용을 하다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나서는 왜냐면은 돈을 조금 더 벌지는 몰라도 신경 쓸 게 되게 많은 게 이제 호텔이랑 미용 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더 큰 걸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호텔비는 반려동물의 종과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작은 호텔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큰 강아지 안 받는 경우도 많죠. 호텔비는 24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초과시 추가 요금이 있고 산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금이 있고 이거는 뭐 시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퇴실 기준 시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이 있고 호텔 입실과 퇴실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고 입실과 퇴실이 불가능한 요일이 있으면 또 안내하고 병원에 따라 미용 문의에 대한 상담은 모두 미용실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 손님이 미용 예약 전화를 하신 경우 그러면은 뭐 미용실장님이 이제 알아서 담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미용은 이제 이 병원 의사가 사실 관여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미용실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스케줄 정하고 자기들의 그 업무 루틴에 맞게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전화 돌려드린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병원에서 예약받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보통 미용실은 뭐 입구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바로 어떤 병원은 1층은 병원이고 2층에 바로 미용실이 있어서 그냥 병원 안 들리고 이제 가게 할 수도 있고 원장님 진료 이제 왔을 때는 만약에 이제 원장님 진료뿐만 아니라 내가 수의사 통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분께는 나중에 신속하게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원장님께 이제 진료 끝나고 나면은 신속하게 관련 내용 안내하는 게 좋고 메모가 이제 누락이 돼가지고 보호자께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안 되죠. 아, 깜빡했다. 전화해달랬는데. 이랬는데, 나중에 전화 이제 나중에 왔을 때, 아, 깜빡했다. 나중에 전화해달랬는데, 그러면은 엄청 혼나겠죠. 그러면은 사과를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내용 관련 내용 전달 못 받았습니다 하고 혼은 누가 나요 나중에? 예, 테크니 선생님들이 나게 되죠.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진료 중이셔서 죄송하지만 바로 통화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대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번호로 전화드리면 될까요? 말씀드려서 수의사나 원장이 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은 입원하거나 그러면은 좋은 거는 수의사가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애기 상태 같은 거 말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병원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전화해가지고 애기 잘 있어요. 사진도 한 장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게 되죠. 원장님 부재시 전화 응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시면 전달해 드리겠다고 하고 빼먹지 말고 전달시키는 게 좋고 자 동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전화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주호소 체크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료 받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면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주호소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응급성 여부라든지 감염성 유무라든지 샘플이 필요한가 등 주호소를 바탕으로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가령 주호소가 숨을 못 쉰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응급이니까 빨리 오라 그래야겠죠. 주호소가 설사를 해요. 얘 백신 안 맞았는데 설사해요. 그러면은 얘는 감염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격리 입원실로 안내해야 되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샘플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고 주호소 치프 컴플레인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가 아픈가 궁극적으로 병원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등록하고 차트에 기록할 때 얘가 왜 왔는지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주호소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이제 해줘야 됩니다. 주호소를 해결을 해야지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죠. 간 김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사료도 좀 사오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병원에 온 제일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컴플레인이 걸리게 된다. 반대로 주호소가 해결이 안 되면 불만족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호소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투벳이라는 차트예요. 인투벳. 그래서 인투벳에서 여기 보면 뭐 접수, 진료, 그리고 검색, 출력, 입원, 호텔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호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숨을 헐떡거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할 때 이제 누가 와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기존의 환자든 신규 환자든 어쨌든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호소를 같이 씁니다. 숨을 헐떡거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수의사가 얘는 숨을 헐떡거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호소를 잘 기록을 해줘야 돼요. 숨을 헐떡거리는 게 주호소인데 피부병이 같이 있다 그래서 피부병으로 왔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주호소는 병원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마디 써놓는데 뭘 써놔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기에서 주호소는 그때 이제 같이 했었죠. 그래서 뭐 아기가 아침부터 계속 토해요. 원래 좀 장이 약해 설사도 하고요. 지난달에 기부병이 올라와서 기운이 없는지 밥도 잘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물병원에 있으면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동물병원으로 실습을 나왔다 보니까 이런 리셉션 하는 상황에서의 이렇게 세세하게 생기는 거는 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료하는 거 직접 좀 못 봤을 수도 있고 말이 너무 많아. 끊이지가 않아요. 말이 끊이지가 않고 그냥 계속 애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봤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뭐 혈압을 잰다든지 입원 환자 관리한다든지 수술 환자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테크니션으로서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나왔던 스카이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백신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병원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백신이라든지 이런
설사라든지 이런 어떤 뭐 짜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온 손님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고 거의 한 80%는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80%는 좀 오버하고 한 60% 정도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면은 진짜 수의사든 테크니션이든 내가 이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주절주절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자꾸 여기에 어,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리게 되니까 이제 막상 주호소 같은 거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주호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만 해결해주고 가면은 얘 토 안 되니까 왜 치료 안 해줬어? 토 안 되니까 왜 이거 신경 안 썼어?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주호소는 뭐라 그랬죠? A가 어제 아침부터 계속 토해요. 그러면은 뭐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네, 토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것저것 잴 거 없이 토하는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호선은 이제 아플 때랑 안 아플 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예방접종이나 사상충 같은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에 한마디 적을 때 그냥 접종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있던 병원의 테크니션 선생님들은 적는 편이었고, 그래서 안 아플 때 하는 거는 예방적으로 어떤 주사 같은 거 맞으러 오는 거고, 아플 때는 원인은 되게 많죠. 그쵸? 어디가 아프냐에 어디 그 몸의 기관에 어디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주호소는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신경이나 관절 같은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선다든지 걷는다든지 그런 게 불편할 것이고,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구토나 설사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욕부진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만약에 비뇨기 같은 데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뭐 혈뇨를 싼다든지 그런 것들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아플 때는 어쨌든 몸 자체에 어디서든지 어떤 증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주호소는 보이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주호소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변비도 설사도 보이고 행동 이상도 보이고 혈뇨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몇 개씩 보이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주호소 파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묶어서 증상으로 써놓으면 돼요. 가령 기립불능, 설사, 혈뇨 이런 식으로. 이거는 원인이 지금 신경인지 관절인지 아니면은 약간 그냥 주호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저기 다 아픈 것 같고 보호자분도 특별히 어디에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고 애기가 전반적으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상하다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런 다양한 주호소 같은 것들을 써놔도 수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소를 만약에 파악을 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보통 수의사가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문진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병의 경과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시작된 이후부터 병의 상태, 아기의 상태가 악화됐는지 좋아졌는지 혹은 약 같은 거 먹었는지 그런 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거 맞았는지, 그쵸? 아까 주호소 중에서 응급이나 감염에 관련된 주호소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백신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혹시 감염성 질환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존에 어디 아프던 애일 수도 있고 피부병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재진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피부병 같은 경우는 잘 안 낫죠. 그래서 재발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피부병으로 치료받고 3주 있다 또 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죠. 우리가 병력이라 그러죠. 기존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호소 파악하기가 되게 쉽죠. 아, 또 피부로 오셨어요? 하고 피부라고 이제 주호소를 이제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충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접종이나 사상충이 주호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써서 넣으면 되고, 주호소를 통해서 응급성과 감염성의 여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응급성과 감염성 여부의 확인. 응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곤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축 처져갖고 반응도 없고 애가 너무 이상해, 멍하게 누워있고, 이런 경우에는 뇌라든지 이런 데가 다쳤을 수도 있고,
강아지는 좀 노환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위중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캐리어 같은 데 말고 편안히 감싸고 오라 그랬고, 감염성 유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토설사가 파보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침 같은 거 하는지, 그러면은 강아지는 그 캣넬코프라든지, 고양이는 또 눈물 흘리거나 콧물 흘리면 허피스 같은 거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나 나이 어리고 백신 안 맞은 애들, 그런 애들, 그리고 요새 길고양이 많이 주워오는데 길고양이 같은 애들, 유기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고, 이런 증상이 없어도 백신 접종이 안 된 길고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격리를 시킵니다. 원래 격리시키는 게 원칙인데 안 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증상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무조건 검사를 한번 해보게 했어요. 예, 검사하는데 33,000원인데 만만한 비용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혹시라도 그 어, 진료하는데 올라와서 질병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격리 입원실로 안내를 하고 도착하기 전에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판단이 안 서는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테크니 선생님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도록. 정 자꾸 물어본다, 올 생각은 없는데 그럼 한번 수의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어쨌든 그때는 자꾸 그냥 동물병원에 뭘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저 강아지가 있었냐면 자궁축농증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얘가 중성화도 안 하고. 자궁축농증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 단뇨라 그래요. 영어로는 PUPD라 그러는데, 그 PUPD가 이분이 어서 찾아봤나 봐요. 이제 자궁축농증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자꾸 우리한테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 PUPD는 없으니까 자궁축농증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궁축농증은, 그럼 수의사 입장에서는 자궁축농증 아닌 것 같은데요. PUPD가 없으니까.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어떤 증상이든지 100%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PUPD가 자궁축농증일 때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뭐 한 70, 80%가 보이고 20, 30%는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의사든 테크니션이든 증상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책임을 몸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꾸 우리한테 대답을 강요해. 아니라고 해달라는 거야, 빨리. 수의사가. 그럼 우리는 진료를 해보기 전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아니라고 했다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자꾸 이런 대답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런 증상은 없으니까 이 병은 아니겠죠? 하면 여러분들은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세요. 아니면 수의사한테 자꾸 책임을 미루세요, 그냥. 수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세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수의사가 알아서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기서 바보같이 수의사들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했다가 맞으면은 옹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컴플레인해요? 아니라면서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같은 경우는 보호자께서 원하시는 날에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예약을 하게 되고, 예약 변경이나 취소할 때는 병원으로 좀 연락해달라고 좀 얘기해야 되는, 보통 얘기하죠. 아이고 뭐 자꾸 노쇼라 그러죠. 안 와 예약해놓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전날에 그 금식 안내 드리면 전화 안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 문자로 보내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안 와요. 그러면은 그 노쇼라 그러죠. 수술 노쇼라 그러는데, 수술 노쇼 자꾸 보이면은 우리는 예약 안 잡아줘요. 진짜 그거는 매너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방문 전에는 예약된 반려동물은 사전에 보호자께 문자 혹은 전화로 확인을 해드리고, 예약된 반려동물이 내원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피콜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 예약돼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편이고, 요새는 그냥 해피콜로 안 돼 있고 그냥 동물병원에서 문자를 사요. 막 1000개, 2000개 사다가 자동으로 문자가 날라가게 해놓습니다. 그 차트상에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조정을 해갖고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문자가 날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백신 일자가 잡혔다든지 그럼 사전에 보호자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